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경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책자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스마트하게 실천하는 관리비 다이어트라는 책자고요. 제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2023년 스마트하게 실천하는 관리비 다이어트라는 책이고요. 국토교통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준 책이네요. 낸 책이네요. 자, 이거는 공동주택 일반 현황, 공동주택이 뭔지, 주택, 거주 유형이 뭔지, 공동주택 관리 목적이나 방법이 주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비 현황, 그 다음에 사례로 보는 관리비 다이어트, 공동관리비, 그 다음에 사용료, 그리고 지원사업 이렇게 있고요. 네 번째로는 공동주택 관리 진단에서 회계 분야하고 관리행정 분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사례에서요. 입주자 대표 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2번은 관리비 사용료 및 잡수입 등 예산 운영, 3번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그리고 4번은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회계를 먼저 한번 볼까요? 페이지가 이제 140이죠. 자, 140페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진단에서요. 회계 분야에서는 자금 집행 계획을 고려한 계좌 관리, 그리고 체계적 재고자산 관리, 그다음 합리적 내용 연수를 고려한 감가상각, 그리고 임시 계정 가지급금 관리,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그리고 적정 수준의 예비비 적립금 보유, 사용료 유보 잉여금 관리, 이익잉여금 처분 사용, 관리비 체납 관리, 이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의 경우 많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기적립액을 정기예금, 기업예탁금 등으로 관리하고 단기 징수액을 장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 집행 시 만기 전 해지로 인한 기대 이자 수익에 대한 손실이 발생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금하고 예금으로만 들어놓으면,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으로만 들어놓으면 얘네 필요해서 해지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10,000원의 이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미리 해지해버려가지고 돈이 3,000원만 나온다, 이제 수입이. 그럼 문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의 경우 수선 계획을 고려한 계좌관리가 필수적이고, 최소 1년 내 장기수선 계획 집행금액을 고려해서 적정 금액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관리함으로써 기대 이자 수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하란 얘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 보통예금 통장 하나 만들어서 그 1년 안에 쓸 거는 요걸로 써라, 그 내용이죠. 자, 체계적 재고자산 관리는 회계 처리 기준은 재고자산의 범위와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회계 장부에 재고자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물품관리 대장의 내역과 불일치해서 자산 실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산이 손망실되어도 쉽게 알 수 없는 전반적으로 재고자산 관리가 미흡하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죠, 여러분? 물건 샀을 때 바로 대장에 넣고 감가상각하고 이 물건이 없어졌거나 오래돼 갖고 폐기했을 때는 실지로 손망실 처리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회계에 우리 회계 자산 실사 역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량으로 매입하고, 또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여러분? 맨 처음 입주 최초에 해가지고요. 막 못부터 나사까지 막 기존 물품들 다 막 못, 나사 막 이런 소모품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감가상각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거? 못이라는 소모품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서 직계 비품과 소모품을 나누어서 회계 처리해라 라는 내용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회계장부상 재고자산의 잔액과 물품관리대장상 잔액 그리고 실물, 자산실사가 모두 일치해야 된다라고 뭐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죠?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자, 다량으로 매입하고 수시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물품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사용 또는 매각 시 비용 처리해야 하는 자산과 비용 계상에 왜곡이 없고 관리비의 공평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품관리 대장의 잔액과 계정 원작의 잔액은 일치시키고 물품관리 대장을 통해 해당 재고 자산을 불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며 물품관리 대장과 재고 실물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여 손망실로 부담하게 되는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구매할 때 회계적으로 처리하고 물품관리 대장에도 잘 정리를 하고 이거 실제로 나중에 실사해서 자산 실사해서 회계하고 물품관리 대장하고 실물하고 모두 일치하게 하라라는 이야기겠죠. 합리적 내용 연수를 고려한 감가상각 관리비 부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감가상각 기간을 단기 수개월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을 고려한 내용 연수를 정하는 경우 관리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원래는 보통 5년을 보통 하죠.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이랬을 때 5년으로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부가를 하죠. 일반 회사들은 그냥 물건 구매해놓고 감가상각을 하지만 우리는 감가상각을 하면서 이 비용에 대해서 부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너무 뭐 적고 가격이 저렴한 거에 대해서는 아예 비품으로 잡지 않고 금액이 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보통 12개월 1년 짧을 때는 3에서 6개월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관리비에서는 유형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감가상각이다. 유형자산의 취득 비용은 감가상각을 통해 관리비로 부과되고 통상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므로 현실적인 감가상각 기간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내용 연수를 고려해서 감가상각하자. 보통 뭐 5개월 이렇게 너무 짧게. 어떤 분은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1개월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건 구매해서 감가상각비 때 감가상각 6개월 한 달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적정하게 하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임시계정 가지급금은요. 가지급금은 대금 지급 시 거래가 불분명하고 처리할 계정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일시적인 경우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죠. 이거는 이제 본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정산 누락함으로 발생한 시기에 그 관리비로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가지급금의 정확한 관리로 실질적인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 있죠? 우리가 물건 사면서 원래는 여기 이제 비용 대 재금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거를 그냥 가지급금을 했다가 나중에 부과를 제대로 안 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급금 계정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뭐 이게 뭔지 모를 때 아리까리 이거에 대해서 아직 보통 가지급금이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는 이런 거죠. 출장비 갖고 갔다가 이 사람이 다음에 갖고 오기 전에 요게 아직 어떤 계정금으로 쓸지 모르니까 먼저 주는 이게 보통 요거를 가지급금으로 쓰는데 우리는 아파트는 요게 들어왔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다. 혹은 다음에 환급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급금을 쓰고 있죠. 자, 가지급금 계정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요. 본 계정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성격이 분명한 항목의 경우에는 본 계정으로 조속히 대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이 끝난 재무제표에는 그 잔액이 없어야 된다. 12월 31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그 잔액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없앨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특히 변호사 비용 같은 거.
자, 5번.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은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에 꼼꼼한 점검을 통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대요. 그래서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의 집행을 규정한 교육비, 업무추진비, 출석수당, 입주자대표회의 보증보험 가입비 등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협회비, 경조사비, 참조금 등의 집행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걸리잖아요. 시감사나 이런 거 할 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관리규약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고 운영비 사용해라 라는 거죠. 관리비를 이렇게 하면 아낄 수 있답니다. 자, 적정 수준의 예비비 적립금 보유.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를 적립할 때 예비비 적립금 잔액의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공동주택에서 예비비 적립금 사용은 최소화하면서 계속된 적립으로 예비비 적립금의 규모가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비 적립금 잔액의 규모 관계로 관리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원래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을 처분할 때 관리비 차감 대 관리비 차감액이랑 예비비로 하잖아요. 근데 예비비 적립금이 실제로 쓸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왜? 긴급하고 예상하지 못한 관리비목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럼 얘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근데 20% 당기순이익을 계속 처분을 할 때 20% 계속 모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얘가 예비비 적립금이 굳이 많아진다는 거죠. 예비비 적립금을 다시 당기순이익 전기 2월 2월 이익잉여금 200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관리비 차감으로 넣으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관리규약에 예비비 적립금의 한도를 설정하래요. 관리규약상 회계연도 말 이익잉여금 처분 시 예비비 적립금 처분 한도를 정하고 적립금 잔액이 한도에 이를 경우, 즉 예비비 적립금은 2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으란 얘기죠. 그러면 2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정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사용료 유보금 관리입니다. 여러분, 사용료는 유보금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즉 비용만큼만 모아라 라는 얘기죠.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부가 징수액과 납부액의 차이로 잉여금이 남는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이걸 사용료에 차감하여 잔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함으로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000원 나왔으면 1,000원만 부과하라는 얘기죠. 1,000원 나왔는데 1,200원 부과하면 우리 입주민한테 200원 더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의 부가액과 납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반환하거나 이걸 사용료에서 차감 조정하여 이익잉여금을 남기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익잉여금의 처분 및 사용, 잡수입의 처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다를 것이나 17개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모든 잡수입의 우선 지출 방법 및 남은 잔액인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해서 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공동주택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관리규약 준수로 관리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공동주택에서는요, 그 해의 당기순이익을 모두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분하지 않고 차기 2월 이익경으로 넘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수입에 관한 거를 관리 규약대로 해서 예비비 적립금이나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차감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비 체납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관리비는 보통 우리는 15% 미만으로 관리하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15%.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자금 운영을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열심히 받습니다. 체납관리비를. 그죠? 근데 어떤 아파트는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상가도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연체율
10% 미만이면 양호, 10에서 20이면 보통, 20%를 초과하면 위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나누냐면 그 관리비 수입 있잖아요. 그거를 개월로 나누는 거죠. 개월수로 나누면은 평균 관리비가 나와요. 그래서 요 평균 관리비 요거를 가지고 그 요율을 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3개월 초과 미수 관리비야 요 총 체납액 비율을 산정을 해서 장기 연체에 대한 관리를 통해 초기 연체자가 장기 연체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요 초과 관리비로만 했는데 보통 이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나 보네요. 저희는 그냥 전체 관리비로 해서 이렇게 평균 관리비로 해서 나눴는데 어쨌든 특히 미수관리비 채권은요. 여러분 3년 지나면은 없어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3년 지나면 연체료가 관리비가 체납된 것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미수관리비 채권을 3년이 넘기 전에 빨리빨리 돈을 받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는 관리규약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뭐 관리비 체납하면 독점장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급 명령이나 소액 사건 심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징수권자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이 체납관리비 등이 납부할 때 즉시 이항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징수권자 약관. 이거 무슨 얘기죠? 한전에 연락해서 단전한다, 단수한다. 이런 내용들도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7, 8월이나 뭐 여름에는 단전 안 되고 뭐 단수도 뭐 물을 뭐 어느 정도 쫄쫄 나오게 한다던가 그렇게 그 기본권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아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회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 책 자체가 관리비 다이어트라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관리비를 줄일 수 있어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업로드 해놨고 더보기란에다 연결을 해 놓을게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 더보기란이 있거든요. 거기다 어디서 받으실 수 있는지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굉장히 여러분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죠? 책자 2023년 스마트하게 실천하는 관리비 다이어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는 거가 있으실까봐 제가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